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8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간 한 방송 내용 가운데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고 또 제 발언을 번복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돌아가신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어떤 방식의 사찰이 이루어졌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증거자료를 봤다고 하면서 상당히 가혹하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혹한 일반 사찰을 엮어서 마치 이재수 장군이 주도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한 꼴이 됐고, 재직 기간으로 보나 또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보나 이재수 장군이 그런 것을 주도했다는 증거도, 또 사찰 내용이 그러했다는 것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데, 제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다 보니 부정확한 사실을 정말로 단정해서 말한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의 그 고민이 얼마나 컸었겠으며 가족들은 얼마나 아팠었겠나 생각하면 제 부실한 발언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성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4인 토크, 강적들 토크 시간입니다.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제인 분이 있어요. 그죠? 네, 손으로 시작. 옛날에, 네, 전학교 대표 말고, 네, 손으로 또 시작하는 분이. 어제도 친구들끼리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 아니, 손혜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게 화제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은 진짜 갑수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일단 좀 때려줘. 맨날 저쪽으로 가자. 아니, 이거는 진짜 갑수형. 그지 말고. 목포의 9채 이거 건물 투기. 이 열채. 하나 더 열채인가요? 확인됐어요. 예. 열채. 두 자리 근데 채웠네요. 목표량의 절반밖에 안 돼. 20채가 목표인데. 하여간 이봉규 씨 좀 때려줘. 예. 뭐야? 아니, 형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때려줘. 아니, 형은 별 생각 없어요? 나는 말하자면 일종의 잘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어? 잘했다? 박수를 쳐야지. 박수 쳐? 그럼 박수 잘 치는 거야? 우리 사회 모범이지.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모범이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지. 아니 뭐가 문제인데? 내 마누라나 내가 거기 가서 9채 아니라 100채를 사도 세금만 잘 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의 여당 간사야. 거기다가 숙명여중, 숙명여고, 김정숙 여사와 아주 6년 절친이에요. 숙명이에요. 숙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야. 그 숙명적인 친구가 최순실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갔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손혜원 때문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져. 숙명적인 곤란해진다고. 숙명적인. 그게 왜 곤란해져? 자, 국정감사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러는데 내 친구가 당해본 얘기를 하는데 그 상임위에 그 소속 의원이라든가 특히 여당 간사는 장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장관은 게임이 안 돼. 오히려 장관이 그 사람한테 가서 벌벌 기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채도 아니고 9채, 10채를 사놓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 좀 발전시켜달라. 발전시켜달라. 사놓고 발전시켜달라. 여기 뜰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다 했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1.5kg이라는 거리 자체를 문화재로 등록한 게 우리나라 최초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10채를 사놨어. 같은 공간에. 그 공간에.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투기고 투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투기가 직권남용이잖아. 아니, 야, 조용히 해봐. 직권남용 아니야, 이게. 아니, 이건 주식으로 보면요. 이건 내부자 거래로서 이거는 완전히 철퇴입니다. 사기야, 이거. 근데 이제 직권남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이거는 자기가 산업 기관 그리고 국회의원 이건 정보를 분명히 얻어서 한 거기 때문에 함원장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한민국 이건 얘기 안 돼. 저요? 함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용서할 수는 없죠.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누가 말을 하면 선의를 받아들이는 게 일단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그 지역을 민주당 권리당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돼요. 형님 맞아요. 그 예, 선의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선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포 구도심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그 옛날 적산가옥이라든지 일제 그 강점기 시대의 자산도 이제는 우리가 파괴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과거도 기억하고 또 그걸 살려서 또 현재 사는 주민들의 삶을 또 향상시키겠다는 뜻이 있다면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서를 들면 이렇게 인품이 따뜻한 분이라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발언을 가지고 젊은 사람의 양아치적인 발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 얘기를 해서 정권을 안 좋게 말한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의 성품이 과연 이 일에서는 자기는 그러면 그렇게 선의로만 했을까? 본인이 한 행위가 선이면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양아치라고 표현하는 분의 품성이 어쩌면 똑같은 비슷한 사안일 수 있어요. 그걸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네, 형님 그러면- 말씀을 내가 100% 받아들여서 그래 각 지역의 뭔가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신재민 사무관도- 목포에만 왜 열체랍니까? 강원도 영월도 있고 뭐 전라도 어디 고창도 있고 그렇지. 아름다운 골고루 해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남론이 돼야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지. 그래야지. 이거는 목포에 딱 그 문화재청 그 지정된 그 거리에 딱 해서 9채 10채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내부자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님 정말 너무 좀 이 말씀 심해. 한번 들어보죠. 아 형님 이제 좀 상식적으로 얘기해라. 나는 그래도 이쪽이 잘못하고 이쪽이 뭐 못하면 그러니까 다 내가 얘기한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게. 그래. 손혜원 의원이 그 선동열 때문에 좀 미운 털이 박히고 신재민 건에 대해서도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강성 발언이다 해서 비난도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번 사안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관시키면 난 연관 안 시켜. 많이 따로 보는 복잡해져. 거고. 이봉규 씨, 나는 왜 부동산 투기 좀 해야 되겠어. 돈 좀 있는데 목포에다 해? 부동산 투기 목포에다 해? 꼭 앞으로 4배, 목포에도 안 하지. 4배 하면 가지. 목포에도 안 하지. 목포 아니라 아니, 들어봐요. 속산도래도 앞으로 3배, 4배 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아니, 그- 무조건 가지 나는. 정보가 오면은 무조건 하는 가지. 거지. 정보가 없으면 목포에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아유, 이렇게 막 그 아기 떼들처럼 나오면 내 말을 못 하겠어. 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 경상도나 어디 더 산골에 하지. 우리 사회는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지금 문화 영역에서 일을 해왔고 알고 보니까 재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회사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 일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다 팟캐스트나 북콘서트나 토크 콘서트에서 계속 전부 다 말해온 거예요. 저는 사적으로 아니까 사적으로도 모시박히게 들은 이야기야. 지방 문화라는 거예요. 지방 문화. 모든 게 도시, 모든 게 서도권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지방 중에서 문화자 붙으면 전부 조선조 고려조로 간다 이거야. 옛날 궁궐, 성곽만 본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근대가 더 중요한 나라 아니겠냐. 우리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유적이 남아있는데 거긴 거의 어디나 부동산 업자들의 이 텃밭이야. 왜? 싹 밀어버리면 아파트가 올랐고 아파트가 올랐으면 떼돈이 생기잖아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만 가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살아남은 건물들을 잘 개보수하니까 정말 명소가 되고 멋진단 말이에요. 목포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목포에 지금 그 지역을 발견을 한 거야. 보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버려진 도시야. 그러니까 저 반대쪽이 신도심으로 개발이 되고 이쪽은 그냥 고스란히 남아서 평당 땅값이 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떨어지고 듬성듬성 다 사람들이 나가서 비어 있어요. 들깨들이 와서 살더래. 이 구도심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지방 문화의 거리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후반부에 걸어볼 만대로 이 그림을 보니까 딱 되는 거야. 근데 암담하지 혼자서 뭘 하겠어. 그때부터 이 양반이 목포에 꽂혀서 주위에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냐면 목포 구도심을 한번 살려보자. 20명만 아트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아트라는 거는 갤러리도 있고 식당인데 좀 예술적인 식당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전국적으로 서울에든 20명만 거기 집 사서 내려가면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잘 지어놓으면 관광객 온다. 아니, 그리고 200명이라도 들어보세요. 좋겠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집값 올라서 괜찮아진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20채를 일단 목표로 하겠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좋아. 김갑수 씨 혹시 지방 내려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가진 것 좀 없어? 거기 사서 잘 꾸며서 하면 좋잖아. 그러면서 온 사방에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리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도 얘기했어. 아니 들어, 좋은데 마저 다 들어봐요. 아니, 언제까지 마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좀 중요한 얘기해 얘기야. 줘. 아니 핵심을 찔러 왜 이렇게? 인생살이에 그 교훈을 일러주는 거야. 뭐냐면 목포는 구도심은 투기의 근처도 갈 수 없는데 개발업자들이 먹잇감인데 이게 투기를 못하게 하려면요 문화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거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일이 불가능해요.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집 산 것들이 내 개인 재산으로 사고팔기 해서 투기가 안 되려면 재단이 되면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렇게 목포 가려고 그러나? 조카에게도 돈 주고 남편한테도 주고 증여세 다 내고 그리고 줘서 하여튼 9채까지 자기 연관된 사람 사게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20채를 채우면 거기서 그러는 와중에 무슨 조화인지 이거는 뭐 내가 손혜원 의원 말을 믿으니까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지정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거기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목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 의원이 관련된 데들은 이미 매입을 해서 다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시의 재정에 도움을 받은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돼서 땅값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8,500만 원 주고 산 게 1억 2천이 된 거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1년 사이. 언론에서 뭐 4배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얘기고 요는 거의 50% 올랐네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 왜 목포만 그러느냐인데 아니 언제까지 할 건데? 손혜원은 목포에 이거 너무한 또 거 아니야? B라는 사람은 고성에 누구는 군산에 1시간짜리 프로를 이거 누구는 지금 혼자 다 하냐? 양산에 이렇게 지역 문화 개발에 자기 인생 첫 노후를 질문에? 걸고 네, 알겠습니다. 문화 개발 중에서도 근세사에 진행자가 뭐 하는 남아있는 거야? 가치 왜 있는 앉아 것들을 있어요, 잘 여기? 꾸미면 형님 빨리 근사한 하세요, 일이 이제. 되겠구나. 아니 네. 막아야지. 제가 헌신을 한 거야. 헌신을 했다. 자, 여기까지. 헌신을 했다. 하도 길게 결론입니다. 예, 헌신을 다 좋아. 아니 대한민국구나. 20명의 좋은 뜻으로 선전하고 200명도 좋아요. 나더러는 아니 근데 멤버십 나 카페를 얘기하잖아. 하네. 나가 네. 진짜. 회원제 네. 카페를 하면 형왜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지. 정리를 해. 그러니까 200명도 좋다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좋아, 그거 좋은데 손혜원은 돈 되면 안 되지. 자기 조카한테 돈 주면 안 되고. 나한테 올 돈이 아닌데 아니. 형님 차명은 넘어간 그러니까. 돈인데 참여이 아니, 아니라 아, 증여야. 이거 진짜 얘기 좀 징여예요? 증여세 내고. 얘기 나- 알았어요, 형님 얘기하세요. 이뻐 때문에 저렇게 들어오고 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참았잖아. 이거 매주 이러잖아. 눈이 이제 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내가 봤을 때 좋은 취지라면은 자기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김갑수 좀 사세요. 한민병에 와서 사세요. 정청래 와서 사세요. 예? 김정숙 여사 와서 사세요. 200명, 2,000명 가도 좋아. 여기 좀 살립시다. 그렇게 하는 내 돈 1원 한 장 안 들어가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사북 탄광에 옛날에 탄광하다가 다 벌어진 다 땅이야. 망했죠. 예.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이모부도 거기서 극장하고 유지였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카지노로 발표가 되기 전이야. 강원랜드. 그런데 내부자 정보로 그걸 만약에 거기에 여당 상임위 간사가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1급 공무원이 아니면 거기에 누가 와서 100만 평을 사든 50만 평을 사든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 정보를 가지고 정부 정보를 다 알고 에이, 있었으니까 형 진짜 가서 정말. 살라고 했지. 그래서 내 말 들어봐. 당연히 정보가 내가 그 얘기 좀 할게. 아니 잠깐만. 아니 요거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고. 하세요. 당연히 자, 정보가 있지. 지금 문화재 목포에 거리에. 누가 투자를 하냐고 그랬는데 사북 탄광에 그때 누가 투자를 해? 그다음에 제주가 지금 떴지만요. 옛날에 제주는요. 아니죠. 거기 누가 땅을 사 이렇게 했어. 근데 자치구가 된다. 이거를 1년 전에 만약에 정보를 안 사람이면 이걸 산단 말이야. 근데 많이 샀죠 그래서 사람. 그래서 박종진이가 사면 괜찮아. 네. 근데 얘는 기자면 또 사도 좀 안 돼요. 도덕적으로 안 안 돼요. 돼. 네. 근데 여당 간사가 핵심 피감 기관으로 둔 여당 간사가 그걸 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 그거 거래는 주식으로 말하면요. 그거 구속인가, 깜빵가 구속 바로 구속이야. 이건 주식보다 더 큰 거예요. 주식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 그리고
글쎄 자, 이게 1년 어떻게 만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 법적으로. 1년 만에 8천 몇백만 원 8,700이 1억 2천 됐어. 1억 2천 됐는데 50% 올라갔어. 50%. 별거 아니다. 1년 만에 8천만 원 투자해서 1억 2천 4천만 원 먹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 그러면 그 개 같은 생각이지. 피 흘려서 아니 여기 PD들 한 달에 얼마 벌고 1년에 얼마 버는데 그런 개 같은 생각을 해. 8천만 원 되고 50%를 먹었는데. 손해원을 개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왜냐? 불로 이득을 얻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가로수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 아니지. 들어보세요. 토지가 왜 아무것도 올라가. 아닌지 냉정하게 보자고. 손혜원은 부자예요. 가로수길의 주역이라고 손혜원 의원이 늘 자랑을 해요. 13억을 주고 들어갔던 거기 저 산부인과 무슨 병원 하여튼 병원이 있는데 가로수길이 띄워주고 나서 180 몇 억에 팔고 나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땅이 많죠, 뛰면 거기. 그렇게 돼요. 거기는 많죠. 다시 말해서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목포에 가서 8천만 원짜리가 1억 2천 되는 그런 투기를 하는 사례는 열채가 아니에요. 5천만 원씩 근데- 남겼으면 열채가 1년 만에 5억 남은 근데 아니 거야. 그거는 그 돈 몇 푼 투자하지 않아서 나는 오늘은 내가 갑수이 형이 손혜원 의원을 비판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거는 뭐 더더욱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서 나도 손혜원처럼 살고 싶다거든. 나도 재산이 좀 있다면 정보 빼내서. 이런 식의 이제 악의적인 말을 아니 하는데 악의적 말에 나는 거기가 핵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손혜원이라는 어떤 특정인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재산이 좀 있어서 거기 목포 구시가에 꽂혀서 거길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고 B, C, D가 전국에 그러고 하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인이 그런데 하면 그게 좋죠. 쉬운 일은 훌륭하죠. 아니잖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자기 돈을 증여세 내고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무슨 차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야. 그 조카 돈이 된 거야. 나한테 절대 환원될 수 없는 거고 남편은 특수관계인인데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은 뭐냐면 재단에 넣었기 때문에 나한테 또 돌아올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꽂힌 이후로 뭘 했냐면 페이스북 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채 더 샀습니다. 성공했다는 거야. 자기 동생의 뭐 아들 군대 가네. 또 자기 저 조카. 그러니까 주위에 계속 막 찔러댄 거야. 이거 목포 가서 살자. 목포 가서 카페 하자. 목포 가서 책방 하자. 목포 가서 문화의 거리 만들자. 해서 막 한 거야. 그게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돈벌이하고는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게 자기가 자,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문화적으로 요것만 상승시켰던 잠깐만 요것만 내부자 거래도 저 주식 해봐서 알지만 손혜원 의원 그거 비판할 게 잠깐만 없네. 잠깐만 야, 기자들이 기사를 다 잘못 쓰고. 그러니까 있네. 이거 똑바로 써, 완전히- 기자. 잠깐만 야야 그리고 이거 잘못 쓴 한 거야. 가지만 더 말하고 다음에 비판해.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아니, 엄청난 사람이다. 아니, 손혜원 한 의원. 가지만 더 야, 말하고 나를 욕하라고. 한 가지만 더 아니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말해. 딴걸물 말해. 또 한 가지 숨겨놓고 있어. 잠깐만. 예. 주식에 작전 세력이라고 있어. 작전 세력 알지? 자 구속, 이게 어떻게 구속. 구속. 잠깐만 있어봐. M&A요. 목포에다 그것도 하면 되니까 작전 세력. 미리 내가 정보를 알고 미리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화거래 1억을 주고 요거 1억 가지고만 튀기면은 많이 튀기질 못해. 그래서 정신아, 내가 내 것만 아는데 너 빨리 투자해라. 그럼 나는 형하고 그런 친척이야. 사이가 이제. 아니네. 익병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너 빨리 투자해. 너 여기 친척. 끝내준다. 그렇게 해야 내 것 좀 더 먹는 거야. 그래서 20명한테 이거 작전 세력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나 혼자만 하면은 돈을 많이 못 튀겨요. 그래서 온 세상에 떠벌리면서 작전을 그러니까 한다고. 그런 얘기라니까. 투기를 온 세상에 야, 공개하고 얘기해라. 온 세상에 얘기하고 명단 만들어서 그러니까. 투기한다고. 저도 손혜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친하다는 아, 건 형도 아니지만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당장 이게 투기 목적으로만 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은 국회의원 안 하고 자기 사업하면 돈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목적으로 이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그 어떤 개발 특혜가 될 만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우파도 자, 하나 더 갖다 놔. 아니요. 그걸 그렇게 얘기는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액면만 갖고 볼 것 같으면 전형적으로
땅 사놓고 정부에 압력 넣어서 문화재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땅값만 올려먹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처럼 얘기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돈 안 벌어도 자기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되지 않았으면 이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영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나 고향으로 기양하신 분들이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통영을 정말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목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손혜원 의원이 했으려고 보고 지금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목포 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겠습니다. 알아요. 자, 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에서 또 하나 늘었어?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세 가지 함원장이 알았어. 지금 그 말을 했잖아. 손혜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인규해보자. 네. 인규해보지 마요. 지금 봐요. 조금만 검색을 성의를 해보세요. 이 모든 얘기를 손혜원은 다 공개했고 다 기록했고 사람 많은 토크 콘서트장에서 나 목포 한번 살려볼 거야. 목포에 완전히 버려진 데인데 그 건물들이 보니까 보물이야. 적산가옥인데 정말로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야. 난 여기 집 사서 살 거고 내 조카한테 돈 줘서 여기 카페 하게 했거든. 지금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기가 막힌 게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된 거야.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된 거거든. 내부 정보를 이용. 정보라는 게 없어. 정보는 손혜원이 여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라는 판단만이 오로지 정보야. 이 사람이 좀 극성 맞긴 하죠. 너도 알아니까 소위 팟캐스트 듣고 이런 동네들 손혜원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시달렸어요. 좀 솔직히 말해서. 가라고 해서. 목포 가라 그래서. 김갑수 씨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꼭 들을 거 있냐. 지방 가서 살자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는 돼야 될 텐데 카페를 열어서 내가 카페 할 일 있어요. 이거 앞치마 들고 커피 날래 그랬더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 많은데 멤버십 카페라고 있대. 회원을 한 50에서 100명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와서 좋은 음악과 커피를 마시는 거래. 그 목포가 그러기 아주 적절해. 목포뿐이 아니라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어딘가를 이렇게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네. 지역 개발을 하면 지역의 관광객도 생기고 문화도 융성되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SBS에서 이 보도를 한 거는 그걸 싹 비틀어서 누군가 막 노력을 했더니 젠트리피케이션 생각하면 돼. 누군가 막 노력을 했더니 거기가 땅값이 오른다거나 관심이 초점이 됐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투기했네 이렇게 된 거야. 자, 문제는 이런 거기서 기가 막힌 뭐냐면 일이야. 자, 이제 형 노력하고 통영처럼만 됐다면 통영은 그런 문화재 지정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럼. 자발적으로 발전해서 지역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만 자기가 산 땅 1.5km 반경 그 안에 있는 지역만 문화재 보호구로 묶이면서 지금 인사동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분위기로 확 값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정말 오얏나무 위에서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맨 거고 그래서 참외밭에서 신발을 갈아 신은 거예요. 일가면서 일로 와야지 자, 또 글로 가면 안 되잖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벌어졌으니 나는 손혜원 의원이 이런 점에서 본인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제일 팔아야 돼, 중요하고 다. 아니요. 팔면 되는데. 자, 빨리 치게. 내 얘기야. 그래서 내 말이 안 끝났는데 예, 형, 더 그래서 하세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신이 그러하다면 재산의 이익에 전혀 관여가 하지 않는다. 팔고 나오면 이거 또 안 될 거예요. 동네가 아마 이게 그 동네는 적극적으로 버려주는 거지.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익에 대한 어떤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실제로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지 보면 이분이 진위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상황이면 자기가 땅을 1년 안에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10채 이상의 많은 돈을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모으고 난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좀 아니고 문화의 거리라고 아니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니 어찌됐든 보호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 지역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법이 거기에 적용이 토지의 되는 가치가 거예요. 내려가지. 아니요 올라가죠. 그 동네에서는 건물을 못 아파트나 동네에서- 상가를 못 짓게 되기 그 때문에 동네에서는 가치 올라가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도 거래가 안 되는 게 200에서 400에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으니 그런 거로 이 이익에 대한 어떤 내가 사적 욕심이 없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나는 이분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또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거 자체도 반대일세. 왜냐하면 일이 터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기 쳐놓고
사기치고서 먹은 돈을 갖다 이거를 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걸린 다음에 걸리기 전에 그랬으면 오케이. 에? 걸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미치겠다. 어디서 사기를 쳤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나는 내가 먹으려고 사기친 게 아니다. 여기 발전을 위해서 사기친 거다고 이걸 걸리기 전에 내놨는데 걸렸어. 그럼 내가 이런 것도 했잖아. 이건 괜찮은데 걸린 다음에 다 두들겨 맞은데 그럼 이건 나 이해가 안 할래요. 이건 졸레이 늦었어. 그리고 늦었어. 그리고 내가 그 형 말이 맞지. 그치? 정말 아니 우리나라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다 나중에 걸린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맞아. 법에 뭐가 어긋나는데? 왜냐면 뇌물죄도 줬다가 돌려받아도 아니 뇌물죄야. 뭐가 법에 걸렸고 뭐 내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거 개인적인 투기로 봤을 때 이렇단 개인적인 말이야. 얘기를 할게. 내가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한경 와우 TV의 본부장이 출장 왔다가 내 방송을 보고 한국 가서 방송을 하자고 말하자면 스카우트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도 외국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근데 잡을 준다니까 그냥 거기 방송하던 거 던져버리고 거기서 내가 그래도 보도국장이었어 워싱턴에서. 근데 그거 던져버리고 왔어. 왔는데 오자마자 뭘 시키냐면 이제 거기 증권 방송이니까 증권 방송에 앵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우 TV에서 앵커를 했어. 했어요? 했는데 봐요. 내가 주식을 한 장도 내가 거래를 안 했어. 주식 거래 그 통장도 쓰지 않았어. 왜냐면 이건 그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맨날 하니까 거기다 완전히 장난 아니죠.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맨날 방송하는 장난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 할 때 어디가 뭐 개발된대요. 이런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검찰 조사 막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나는 어렸을 때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돈이 그때 다 날린 사람 아니야. 돈 욕심이 왜 없겠어.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주식 2억 같은 3억이 생길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주식 한 장을 안 샀어. 3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주식 한 장을 안 샀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나는 그게 겁이 났던 거야. 혹시나 이게 사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 나는 일개의 장관도 아니고 여당 간사도 아니고 일개 방송하는 앵커일 뿐인데도 이런 걸 조심을 하는데 손혜원은 조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이 아니라 왜 떠벌리면서 막 여기저기 투자하라고 이제 좀 얘기 좀 합시다. 9채 10채를 사요. 그러니까 내가 손혜원 의원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 지금 얘기하듯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뭐 이렇게 바라보면 이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근데 없다. 나는 정반대 입장으로 보는 게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문화에다 쓰고 싶은 게 이렇게 비난받으면 앞으로 누가 할까? 그러면 자식만 물려주고 재산을 더 불리기만 하고 증권 투자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좌절감이 문체위 들어요. 상임위 여당 근데 간사를 이거는 사표 내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문체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고 이게 왜 관심이 그다음에 없구나. 손혜원 씨가 문화재지청. 굉장히 그러면 이- 형님 관점에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훌륭한. 다른 면에 그냥 대해서 훌륭한 누가 것도 아니고 비판한다 굉장히. 하더라도 재산을 모은 사람 중에는 이렇게 오케이, 아트,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에 자기 이 생애를 굉장히 헌신하고 훌륭한 싶어하는 사람. 사람이 너무 네, 이건 없더라고. 투기다. 그다음에 투자도 아니고 이거는 문화를 살리기 하나- 위한 어. 희생과 헌신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한자만 플러스하면 너무 포장해 주는 거야. 아니 형이 한 얘기 다 적어놓고 예,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헌신이고 그런데 희생이고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굳이 문제 의식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손혜원에게 돌아갈 이득이 뭔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득은 있죠. 이득도 있죠. 이미 이득은 50% 있죠. 올랐잖아. 네, 자, 아니야. 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뭐가 참 아니야. 답답하니까. 그냥 자, 50% 올랐어. 아니. 이 마지막 얘기. 그건 팩트야. 마지막 얘기. 마지막에. 그 50% 오른 게 그건 인정해야지. 그냥. 어느 올랐어. 땅이 50% 올랐는데 그게 박종진 거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냐고. 내 거야 이득이 되지. 아니 그 어찌됐든 나랑 친한 내 피부치야. 다시 말해서 내 친동생이고 조카가 올랐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은 좋은지 그리고 그 모르지만 돈을 손혜원 씨가 줬어. 그 돈.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일종의 상속계. 남은 아니잖아요. 자명이야, 자기 자명. 피부치. 딴 사람이 안 가니까 만만한 자기가 키운 조카를 준 건데 어찌됐든 자기 혈연. 이게 어떻게 비난을 받아? 아 동생이 잘 되면 좋지. 아니 들어봐요. 20명은 보내야게 거기서 살게 해서 1차 거점을 만들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보러 막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나 이제 만만한 남편을 쓰게 했는데 요는 그거야. 이걸 최순실이가 했으면. 조카가 지금 40이 난리 넘었는데 났지. 들어보세요. 아유, 다 난리 들어보세요. 났다. 억지 소리 말고. 최순실이가 40 했으면. 넘은 조카가 증여를 받아서 자기 땅을 자기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해온 거야? 그 사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조카가 중요한 잘 증거일 수는 됐으니까 있는데 증여를 줬지. 요는 내가 아, 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분해하냐면 되지. 손혜원 씨는 아들이 잘 되면 자신에게 아빠가 되는 거지 뭐.
경제적 이득이 돌아올 일을 다 방지했다는 얘기예요. 재단에다가 그거는 지명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아니, 그러니까 했다면 본인의 재산은 아니다라는 건 전혀 얘기야. 상관없이 자, 만들어놨다는 자, 얘기야. 본인의 재산은 아니다. 야 최순실이가 자, 최순실이 돈을 정유라한테 정유라한테 줘서 정유라가 땅 샀으면 그것도 비판하면 안 거기 되지. 왜 그 비판하면 안 되지. 거기 왜 최순실이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최순실이 옳지 잘- 않아요. 뭐가 옳지 않아. 자, 그때는 일단 얼마나 손혜원 난리처럼. 의원은 자기 돈이에요. 최순실은 기업을 급박해서 긁어낸 돈이고 그냥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김갑수의 얘기는 손혜원 의원이 아주 지고지순한 문화운동가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과장된 면이 있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사학가였기 때문에. 문화에 관심이 많은 건 맞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사서 여기 목포 구도심이 활성화되게 하겠다는 기본 취지가 있으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다 알만한 사람 아는 얘기잖아요. 한 푼의 이익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일을 하죠. 그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또 오고. 딴 사람도 또 오고 그래야지 그게 활성화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오늘 손혜원 그거는 굉장히 의원이 이제 추진하는 재미가 방식이 굉장히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잘 조화해서 했는데 그게 자기 아무도 안 오니까 자기 측근을 얹어 심은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많은 것들도 보면 이거 적폐 아니야? 경제 아니 이런 생산이- 관점에서 보라 이 좀- 말이지 형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런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살살 섞여 있는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일들도 꽤 많은데 그거 다 적폐로 그걸 전부 다 몰았잖아. 적폐로 몰아서 지금 처벌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일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부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아. 신재미 사무관의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 당장 지금 손혜원이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지정받고 2배 올라서 되팔아서 이익을 가졌다면 그거는 뭐 공격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한마디 하고. 그 여관 낡은 거를 다 자기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서 일단 사람들 오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 보자고. 알겠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막 이제 인도 검색 좀 아침에 하고 왔는데 막 손혜원 의원 비판하고 그러는데 오늘 갑수형 얘기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왜 넘어가? 아니 너한테 이것도 사건 아니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 손혜원 뭐가 씨를 이해가 돼? 어떻게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돌만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은 나는 이게 차명 자꾸 이렇게 나와서 기사에서 나와서 오해가 있었는데 상속세는 다시 아니죠. 정리합니다. 준 거야. 증여세를 정확히 낸 증여세가 이제 액수마다 다 정해져 있는데요. 10%야, 1억이면. 81억 미만이면 10%를 정확히 내고 증여를 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 보면서 시간을 두고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막 돌 던질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형님 말대로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이것들을 노출했어. 계속해서 사세요. 투기를 그렇게 하는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어디냐고. 이분은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성. 투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어디죠? 진정성이 자, 인정이 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법이나 검찰권 행사에서 한마디를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했던 요 행위를 검찰에서 검찰권 행사를 하면 부패방지법 51조 1항을 적용하면요. 이게 형사적으로 입건이 가능한 문제예요.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직분을 이용해 부동산이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싸게 개발 계획이 있는 걸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 정보가 밖으로 빠져서 누구한테 지인한테라도 싸게 사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처벌된 대부분 판례가 서너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팔지 않아도 그럼 당연하지. 사게만 해줬는데 시가가 2배 오르면 시가가 50% 이상 오르면 부패방지법 51조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혜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일에 과거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 부패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선의로 했구나라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얘기해 된다. 줄 수 있겠냐 이거 지금 현 정부에서 아니 하고 법에 있는 의해서 문제 삼으면 문제 돼.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을 알았다는 얘기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그렇게 개발 계획 수는 없어요. 개발 계획 대상일 수가 없는 데였고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어떤 땅에 손혜원 씨가 여기를 내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지 해서 이제 자기 돈을 써서 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시에서 그랬는지 문화재청에서 그랬는지 그 문화의 거리 지정을 했어. 근대 문화의 거리로. 그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근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손혜원이 거기를 집을 막 지인 동원해서 산 거야. 이 개발 계획은 상관없어. 개발 계획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곤란하대. 그다음에 더 우스운 게 개발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가 목포가 어떤 지역인데 그 구도시가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하면 갑자기 땅값이 막 오르고 관광객이 막 몰려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옛날 일제 때 적산 가옥 있는 그냥 스트리트라고. 그걸 갑자기 어디서건 여기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했다고. 그게 갑자기 막 관광객이 몰리는 데가 되냔 말이에요. 되죠. 시간이 조금 그러면 어느 시나 다 하겠네? 어느 도시나 그런 거 다 하겠네?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면 할 수 있는데 이선혜원 씨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 어떤 미래도 잠깐 봤죠. 하여튼 그래서 전혀 없지는 없다고 않죠. 쳐. 그러면 하여튼 난 마무리인데 내 꿈이 뭐였냐면 내가 재산이 만약에 좀 있다면 홍대에서 인디밴드 하는 애들 연습실 한번 해주고 싶다. 또 그랬더니 언론에 어느 날 뭐라고 나왔느냐. 김갑수 연예 기획사 진출 목표로 사전 투자 이랬다고 쳐봐. 이건 뭐 하나의 가정이야. 그러면 나는 아마 복장이 터질 거야.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인디밴드 하는 애들이 아주 괜찮아 보이고 이 중에는 제대로 된 뮤지션이 나오겠거니 해서 난 모은 돈도 있고 난 아들 주기 싫고 연습실에다 돈 쓰고 싶어서 떡 했더니 그게 공격이 되네. 지정이 될 때하고 안 될 때는 천지 차이예요. 왜 천지 차이냐면 그 지정이 되면은 국고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전액을 지원받아. 예를 들어서 이걸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나라 돈으로 할 수 있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취득세고 뭐고 50% 감면됩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안 되고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손혜원 의원 사건을 보면서 고모가 없는 걸 원망해. 나는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아니 좀 나도 이런 고모 좀 있어가지고 불쌍하다고 세채 막 목포에 사주고 그것도 조카 2명한테 너는 3채 사줄게 너는 1채 사주고 너는 불쌍하대요. 근데 뭐가 불쌍하냐면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하는 조카가 있는데 불쌍하대. 네. 경리단길 너 어딘지 아냐? 요즘 이태원의 핫플레이스야. 아니 요즘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정신 그래도 핫플레이스지요. 이거는 요즘에 안 좋은 걸 아는데 그래도 핫플레이스지요. 이태원의 경리단길 거기서 와인바 한다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 다 올라갔어. 불쌍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은 서민들이 남의 인생살이 그렇게 아니 내 말 들어봐. 개인의 고독이나 결혼하지 나도 고독해. 그러니까 내 조카 불쌍해란 말을 내 조카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아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곡해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고모를 그리워하는데 조카가 있는데 미모도 출중하고 꽤 괜찮아서 배우의 꿈을 가졌다가 다 좌절되고 바에서 이러고 살고 있으니 내 조카 너무 불쌍해라고 말했다고. 야, 돈 많은데 불쌍하다고 그래 막 이러고 펄펄 뛰어. 이게 악마라고 봐. 그랬는데 사태를 다 왜곡하는 아니 내 말 들어봐. 저 잘못된 생각. 그렇게 해서 불쌍하다면 괜찮은데 불쌍해서 이걸 사줬다는 거야. 젊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40대에 서울에서 지금 그래도 와인바를 경영하는 분을 내려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러니까 내 돈 줘서라도 내려보냈다는 거는 맞는 얘기라고요. 충분히 선의로 해석할 수 있고 좋은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공공이익과 사측이익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공직에 있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김갑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황 이해를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거 적폐라고 하면서 탈탈 터는데도 좀 적용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관대한 시각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견 여러분 들었는데 아까 이봉규 씨가 문화의 거리 지정되면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취득세 50%. 예, 그 좋은 일이야. 근데 손혜원 씨는 미리 했다 이거죠. 미리 다 자기 돈을 하나만 미리 했어. 했기 나머지는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하려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하나만 한 거야. 10채가 하나. 10채 중에 하나만. 그다음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 리모델링 비 지정 받으려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 아니죠. 이제 그렇죠. 내려오는 영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칭찬받을 일이 왜 사단이 났을까인데 이 일이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을 찾아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못마땅할까? 전국에 많은 구도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옛 건물이 싹 밀어지고 거기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쫙 올리는 거야. 박원순 시장 그러면 큰 돈이 되는 거지. 큰 돈이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는 시도가 문화의 거리 지정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구도심은 싹 없어질 뻔했는데 그걸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시도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이권이 막히니까 이거는 거기서 펄펄 뛸 일이죠. 그들이 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난 모르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 음모론일 수도 있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국의 수많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들이 싹 헐리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서고 있는 곳에 누구라도 나서서 유산을 보존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목포의 이 문화의 거리도 그 시금석 중에 하나다. 손혜원이 밉다고 뭐든지 비틀어보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였는지 그래서 다른 돈 있는 사람들 특히나 자기 자식한테 상속하려고 그 난리 치지 말고 좋은 일에 내 인생에 보람있게 쓰고 박수 받고 그러면서 가자고 생각 좀 하자고. 예. 저도 뭐 그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나 말씀드렸지만 선의로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이라고 아니다. 생각하기에는 곤란하죠. 그러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다. 공동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잘 절충해서 그게 잘 되게끔 하겠다. 왜냐면 박지원 의원이 그게 지역구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손혜원 의원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도 표명했었어요. 지금 한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됐든 야당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지를 표명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욕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이해 충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려간 사람이나 땅을 산 사람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가는 거지 강제로 끌어다가 앉힐 수는 없잖아요. 알고도 안 가잖아요. 지금 뭐 돈이 없어 안 샀다 그러지만 1억 정도는 그거 살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1억은 있다. 네. 그러니까 안 간 이유는 뭐냐면 부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근거지를 그렇게 옮긴다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했다는 건 곤란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투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 시각을 다른 현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 얘기 여러 번 했어 오늘. 네, 아니요. 신재미 사무관 갖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아치란 표현했나요? 예. 아, 이렇게까지 그렇게 상대방의 뜻을 그렇게 그건 몰아붙이니 본인의 뜻도 곡해를 받을 때 변명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손혜원 의원님 그 양아치 표현을 자, 취소해 그런 주시기 거는- 바랍니다. 그건 정말 사과하셔야 네,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야 저도 이거를 좀 선의를 이 방송에서 인정을 자,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윤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국회의원이든 내가 공무원이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고 이 상임위의 핵심 지금 이 관련된 상임위의 여당 간사면 윤리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내 돈은 1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이런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직업 윤리를 파괴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투기성이 있다고 나도 보지만 아주 악질적인 투지는 아니야. 근데 투기가 이때는 뭐냐면 직업 윤리, 특히 공공의 윤리를 안 지키고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자세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 공공 윤리를 모르고 그냥 난 좋은 뜻에 했는데 이게 지탄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지탄 안 받게끔 사후 처리를 내가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떳떳하다고 얘기할게. 주저대니까 됐어요. 이게 야, 오늘 자, 토론은 끝났네. 이 공공성과 오늘 토론은- 사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할게요. 자기가 문화관광위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모범을 보인 거예요. 자기 돈을 쓴 거야. 왜냐하면 모범을 보인 그 거지. 건물들을 자기 돈으로 자기 명의로 매입을 해갖고 막 거리를 띄우면 그 땅값이 올라오면 자기의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익을 챙기진 않겠다. 그러고는 중요해버린 거예요. 이봉규 씨가 말한 사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부분은 정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자, 문제- 오늘 토론의 승리자는 김갑수입니다. 왜냐면 모처럼. 형도 움직였어 벌써. 뭐가 움직여? 왜냐면 이거는 투기 중에 악질의 투기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고, 네가 마음대로 평가를 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싫어. 아니 야, 형이 핸드폰을 내가 볼 이래도 때 핸드폰 형도 마음이 움직였고 뭐가 움직여? 나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많이 왜 내 마음을 네가 움직여? 그래가지고 나는 안 오늘은 움직였다는데. 갑수형이 승리했고 뭘 손혜원 승리야? 의원은 갑수형한테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시기 시청자라고 바랍니다. 너도 욕 먹을 각오해라. 예. 시청자를 똑바로 들으세요. 음료수라도 하나 좀 사다 사사로운 주시기 얘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손혜원이 승했어. 뭘 이제 승리야? 딴 얘기야. 알았어. 땡큐. 네티즌들한테 물어봐. 시청자들한테 평가를 오늘은 받고. 네, 하여튼 손혜원 의원이 근데
그 신재민 사무관이나 과거 선동열 대표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사과를 해주시면 아마 지금 참 고맙겠습니다. 보수나 다른 사람들이 손혜원 의원의 이런 행위를 진심을 다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 전에 본인이 했던 그런 말들이 네. 어쩌면 부메랑이 되도록 그러니까 네, 다들 선동열 감독이나 손혜원이 신재민 아직 안 끝나는 거야 이거? 정권이 왔는데 왜 그렇게 역할이 부탁드립니다. 없지 이러는데 난 그것도 원인일 거라고 생각해. 이게 선동열한테 가혹하게 발언하는 게요. 여당 내에서도 그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쏘기 그건- 때문에 네. 그건 뭐 그래서- 아시든지 말든지 하고 아니, 그래서 여당 우리 선동열 청와대에서 감독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법한 사람이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쉽죠. 그렇죠. 자, 일요 서울 TV 주간 박종진은 이렇게 아쉽게 다음 주제가 엄청 많지만 하나 겨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